자, 그럼 우리 이제 66페이지에 노트 5번까지 설명하고 우리 이론 설명을 총정리한 다음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노트 5번 보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제 책에 있던 거를 PPT로 가져왔는데 지금 은호라는 친구가 뭐를 하고자 한다면 유클리드가 컴퍼스를 이용하여 도형을 작도하고 있는 칠판을 보고서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있대요. 그리고 이 정삼각형을 회전시켜서 새로운 정삼각형을 만들어냈어. 그럼 C가 R로 가는 순간 B가 이제 Q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A가 P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이런 쓸데없는 행위를 하겠대요. 자, 그랬을 때 어두운 부분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들의 넓이의 합을 구하시고 이 넓이 자체가 가장 적어지게끔 해달래요. 자, 그랬을 때 어두운 부분의 넓이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 지가 궁금한 걸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어. 짜증나게. 뭐 일단 은호 좀 도와줍시다. 자, 그럼 이 친구 출발해 보면 여기 해설지가 나와 있는데 좀 안 보일 것 같아서 선생님이 따로따로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문제 상황은 좀 짜증나긴 하지만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해설지가 이제 달려 있는데 책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친구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읽으면서 뭐가 있을 거냐면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논리적 오류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내야 되고 이 친구가 놀랍게도 일단 문제 자체는 결국 답이 똑같이 잘 나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인데도 해설지에 오해가 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까 회전시킨 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삼각형 이 친구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고 했는데 요 녀석이 어디 있는가 하고 봤더니만 요 삼각형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얘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두운 부분의 넓이가 최소가 되겠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요? 자, 그러면 원래 그림 다시 한번 봅시다. 원래는 원이 있었고 여기에 고정된 정삼각형이 있는 상태인데 얘를 살짝 돌렸단 말이야. 그럼 뭐 대충 요런 데 있었다고 칠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정삼각형이 새롭게 탄생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기에 주황색으로 선생님이 표시했던 요 부분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 튀어나온 부분이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인데 이 6개의 튀어나온 부분 중에 해설지는 한 곳만 보고 있단 말이야.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 왜냐, 요 부분만 보라고 했으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이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삼각형 기존의 것을 회전시켰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회전되면서 추가로 탄생이 됐죠, 얘가. 돌아가니까. 그럼 얘도 원래 가만히 있었던 게 1로 이동되면서 요런 영역이 추가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원래 있었던 거나 새롭게 회전된 거나 둘 다 정삼각형이면은 틀림이 없으니까 게다가 원의 중심은 외심인데 정삼각형의 외심은 무게중심하고 똑같으니까 이 두 개의 정삼각형은 회전의 관계에 있으니 무게중심이 또 일치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선생님 그림을 좀 너무 이상하게 그렸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은 사실 다 합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한쪽만 본 이유는 뭐가 될 거냐면 요거 하나를 구한 다음에 몇 배를 해주시면 될 거냐? 6배를 해주시면 끝나는 게 될 거니까 결국 한 조각만 보자는 얘기가 될 거예요. 납득 가시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요 삐져나온 친구의 길이를 PA', 요 친구 X, PC', 요 녀석을 뭐라고 하지? Y라고 하지. 그럼 문제를 쫓아가 보면은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요 튀어나온 부분, 요 친구 하나만 보면 되는데 얘를 X라 하고 얘를 Y라고 하겠대. 그러면 요 돌아간 친구조차도 정삼각형이니까 이 내부에 있었던 요 하나의 각은 60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요 친구가 X가 있고 Y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가 있으니 결과적으로 넓이 자체가 어떻게 될 거냐? 2분의 1 곱하기 XY의 사인 60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2분의 1의 XY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니까 4분의 루트 3의 XY다. 요게 바로 튀어나온 한 조각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떡하니 쓰여 있죠.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오류가 있을까요? 전혀 없는 상태죠. 미지수를 스스로 추가한 다음에 넓이 계산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뭐였었냐? 튀어나온 부분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XY라는 친구가 최대가 되기만 하면 문제 조건을 만족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읽어보니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산술 기하 때문에 요게 성립한다. 자, 여기까지는 일치하겠죠? 오류가 있겠니 없겠니? 전혀 없죠. 왜 그러냐? 여기 있는 친구 자체가 절대 부등식이니까 양수 x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단 말이야. 그러니 여기까지는 전혀 틀린 바가 없죠. 그런데 형광펜 친 부분을 보니까 x랑 y랑 같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된대. 잠깐만, 여기 있는 그러면 x는 y라는 건 뭐니? 산술기하 평균의 무슨 성립 조건이니? 등호 성립 조건이 되겠죠. 등호 성립 조건이 달성됐을 때 갑자기 최대가 된대.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는 건 뭔 소리니?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똑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데 얘가 60도가 되니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뭔 삼각형이 된다는 거냐면 또다시 정삼각형이 조그맣게 그려졌을 때 문제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그래서 정삼각형 넓이 계산해서 전체에서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답이 이렇게 나온다. 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뭐가 이상하냐면 얘가 이 출제자께서 해설지를 본인이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쿨하단 말이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쿨병 걸린 사람이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같을 때 최대. 이게 뭔 소리야 이거. 같을 때 최대 이러면 큰일 난다고 배웠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산술기하를 썼을 때 2분의 x 더하기 y가 있고 루트의 xy가 있었을 때 얘가 성립하는 건 당연히 참이겠죠. 왜?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성립하는 건데 양수 xy를 데려오면 얘는 참이란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xy의 뭐를 구하려면 최대를 구하려면 단순히 등호 성립 조건, 즉 x는 y일 때 얘만 필요하면 오류라고 했었단 말이야. 누구까지 필요했었냐면 여기에 플러스 x 더하기 y가 일정한 상수라는 조건이 붙어야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단 말이야. 납득이 가셨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쿨하게 어차피 같을 때겠지 라고 쓰고 넘어갔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진행했던 자이스토리라는 그 강좌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해설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별 문항에서 제외했었는데 이유는 해설지가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문제가 왜 틀렸는지를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어디서 했었냐면 퓨어 리즌에서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퓨어 리즌에서는 어떤 사례를 들였었냐면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우리 해석기하에서 봤던 사례죠. L이라는 선이 있고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정점이 있고 P가 여기를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고 있다고. 그랬을 때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상태란 말이야. 얘의 최소. 그러면 지금 출제자가 얘기한 논리를 따라가 보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 게 얘도 길이고 길이니까 무조건 양수가 될 거니 산술기하에 따르면 PA 더하기 PB가 되고 루트에 뭐가 되겠다? PA 곱하기 PB가 되겠죠? 그랬을 때 얘가 최소가 되려면 뭐 할 때라고 얘기한 거냐? PA랑 PB가 뭐 할 때다? 같을 때다. 요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란 말이야.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죠? 여기 있는 친구를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 A라는 친구를 동점이 놓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A'이라고 하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A'하고 B라는 친구를 일직선으로 이어줬을 때 이 거리가 가장 짧았단 말이야. 그럼 P라는 친구가 어디가 있었을 거냐면 여기에 있었을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런데 P가 여기 위치하는 순간 이 그림만 보더라도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전혀 같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 이런 풀이 자체는 사실은 헛소리였다는 걸 이미 배운 상태가 되겠죠. 그럼 얘는 왜 헛소리냐? 합의 최소를 구하려면 반대쪽에 있는 곱이 상수가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얘까지 필요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헛소리라는 것을 여기서 같은 논리로 한 번 더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교육청 모의고사인데도 불구하고 요 해설 부분이 잘못된 이유는 뭐가 될 거냐면 x 더하기 y라는 친구가 상수가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없다? 없어서 헛소리가 된다는 얘기야.
자, 확실히 이해가 되셨겠죠? 자, 따라서 이 문제가 최종 결론은 또 신기하게 얘랑 같아지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오류 없이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넘어가시죠. 자, 은호 친구 도와줍시다. 자, 이 친구 보니까 여기까지 했을 때 지금은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 있으니 요 녀석들이 전부 다 합동이란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한 조각만 구해낼 거야. 그러면은 이 친구를 볼 적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뭐 편의상 첫 번째 풀이라고 해봅시다. 뭐 두 번째 풀이는 선생님이 엄밀하게 끝까지는 안 할 건데 일단은 또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자,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이쯤에 요 녀석 있고 요렇게 그어주고 그 다음에 얘는 요쯤에 있는 상태. 요런 식으로 정삼각형이 하나 생겼다. 납득이 가시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친구의 길이는 똑같이 x라 하고 얘는 y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얘는 60도인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요 녀석의 대변에 해당하는 요 친구의 길이를 모르고 있으니까 얘는 또 a라고 미지수를 세팅을 해보자고. 동의가 되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약간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아까 구한 것처럼 일단 우리의 목표는 뭐였었냐? 4분의 루트 3에 xy가 있고 요 녀석이 뭐가 돼야 된다? 얘가 최대가 되어야만 바깥에 있는 친구가 최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x랑 y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a라는 것까지 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냐면 미지수가 무려 몇 개다? 3개인 상태인 거야. 그럼 당연히 미지수 개수부터 줄여야겠죠. 자, 그렇다면 미지수 개수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 미지수 사이에 무슨 식을 구하겠다는 얘기냐? 관계식을 체크한다는 얘기로 귀결될 거야. 동의가 되셨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친구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합동이라고 했었으니까 요 길이는 누구랑 똑같을 거냐면 바로 옆에 있는 x랑 똑같을 거야. 동의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그럼 누가 될 거냐면 합동이라고 얘기했으니 얘는 y가 되겠죠. 동의가 됐을까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얘도 x가 되고 얘도 y가 되고 그럼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 길이랑 똑같을 거니까 y가 되고 얘는 또 x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하나 뽑아낼 수 있는 관계식이 하나 등장했는데 어떤 관계식이 등장을 한 상태냐면 x랑 y랑 a를 다 더해줬더니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여기 있는 녀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이 녀석이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 했으니까 잠깐 살펴보면 얘가 정삼각형이 되고 반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5가 되는 건데 정삼각형의 외심은 무게중심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요 쬐까만한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2대 1이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요 정삼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5 플러스 2분의 5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한 변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2분의 루트 3에다가 한 변의 길이를 곱해주면 걔가 바로 높이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5가 되고 그러면 주어진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3분의 얼마가 될 거냐? 이 친구가 15가 되겠죠. 그러면 이래서 계산하니까 5루트 3이 된다는 얘기야. 아, 그러니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얘네 셋을 다 더하면 되겠구나. 그럼 이 친구는 5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얻어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친구는 상순위, 변순위 이거 물어봐야 될 텐데 지금 얘가 회전하고 있으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바뀌면 당연히 요 길이도 바뀌겠죠? A 역시도 여전히 변수인 상태인 거야. 좀 짜증이 나네. 그래서 60도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야 될 거니까 여기 있는 삼각형을 요렇게 한번 바라봐 봅시다. 자, 요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요 정도 있다고 치고 여기를 A라고 쓰고 자, 이 친구 X라고 작성하고 여기 Y라고 써봅시다. 자, 그랬을 때 요 녀석이 60도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삼각형 중에 가장 최애 삼각형은 특수각을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이죠. 근데 여기 떡하니 60도가 있으니까 내려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내려 찍고 나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2분의 y가 될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요 녀석은 2분의 루트 3y가 되겠죠. 아, 그러면은 이때 여기에 생긴 요 쬐까만한 길이는 어떻게 될 거냐? x에서 2분의 y를 빼면 되는 거니까 x-2분의 y가 될 거고 자, 이제 여기에 주어져 있는 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니까 a랑 y랑 x 사이의 관계식을 하나 더 뽑아낼 수가 있겠죠. 피타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따라서 x-2분의
2분의 y의 제곱에 플러스 4분의 3의 y의 제곱이란 친구가 a의 제곱이 될 거니까 전개를 해주시면 x제곱 빼기 xy가 되고 4분의 y제곱, 4분의 3y의 제곱이니까 y의 제곱이 되고 a의 제곱이 되겠다. 아,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동의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원래 왔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 출제자께서 너무 쿨병이 도지셔서 그냥 같을 때라고 말도 안 되게 선언을 한 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결과적으로 xy라는 친구가 있고 여기 x 더하기 y가 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은 곱셈 공식으로 또다시 분류할 수가 있겠죠. 바꿔낼 수가 있겠죠. 아, 따라서 x 더하기 y라는 친구는 5루트 3의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친구는 어떻게 될 거냐면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3xy를 빼주셔야 이 녀석이 될 텐데 그게 a의 제곱이래. 그럼 이 친구만 이쪽에 대입하면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5루트 3 빼기 a의 제곱에서 a를 제곱한 걸 빼주시고 3으로 나누시면 걔가 바로 xy가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러니까 정리 좀 해보니 3분의 1이 되고 5루트 3 제곱하면 25 곱하기 3이니까 75가 될 거고요. 75에 마이너스 10루트 3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제곱에서 a제곱 뺄 거니까 날려주시면 될 거니까 요렇게 생긴 친구가 바로 xy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원래 이 친구는 몇 변수였었는데 2변수였었는데 결국 xy란 친구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가 수정돼서 어떻게 바뀌는 게 될 거냐? 12분의 루트 3의 75 마이너스 10루트 3a다. 이렇게 바뀔 거고 요 녀석의 최대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빠지는 값이 가장 작아져야겠죠. 따라서 a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구나.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가 됐을까요? 선생님, 뭐 알겠는데 이건 식을 정리한 거지 않냐? a를 어떻게 뽑아내냐? 자, 다시 볼까요? 지금 이 친구 보니까 합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쨌든 간에 곱 나왔다고. 그러면 합이 주어지고 곱이 주어진 상태가 될 거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뭐가 될 거냐면 새로운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떠올려야겠죠. 물론 산술기하를 또 쓰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냐? 라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루트 3의 마이너스 a의 라지 x가 되고 그 다음에 곱에 해당하는 친구는 3분의 1에 75 마이너스 10루트 3a가 되고 얘가 빵인데 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근이 x랑 y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끝났네요. 그러면 이 x랑 y는 반드시 무슨 근이니까? 실근이니까 얘가 실근을 가진다. 요렇게 선언을 하는 순간 갑자기 떠오르는 건 뭐가 되냐?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요렇게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x랑 y라는 친구는 길이가 될 거니까 실근보다도 좀 더 줄여서 양근을 가진다.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그러면은 판별식을 써제끼는 순간 이 판별식 안에는 a가 들어갈 거니까 우리가 원래 마지막에 찾고자 했었던 건 a의 최소값이었으니 기분 좋게 바로 출발하시면 되겠죠. 판별식 써봅시다. 5루트 3에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고 빼기 3분의 4에 75에 마이너스 10루트 3a가 되고 얘가 몇 이상이다? 0 이상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전개해보니까 75가 되고 마이너스 10루트 3a가 되고 더하기 a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4에 75라고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40의 루트 3a가 돼서 얘가 0 이상이 되겠네. 그러면 얘는 75고요. 얘는 25랑 4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00이야. 마이너스 25야.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30이야. 여긴 3분의 40이야. 플러스 3분의 10의 루트 3a가 되고 더하기 a제곱이 돼서 이 친구가 0 이상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끝났네요. 자, 그렇다면 양변에다 3부터 곱하고 시작합시다. 그럼 3a의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10루트 3의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5가 돼서 요 녀석이 0 이상이다. 이렇게 써제끼는 순간 여기서 A에 관한 부등식을 얻어냈으니 A의 최소값이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자, 인수분해가 잘 안 될 것 같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뭐 하시면 될 거냐? 그냥 근해 공식 써보시면 될 거고 여기에 루트 3이라는 친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센스를 발휘해보면 루트 3a 주시고 루트 3a 주셔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25랑 5가 있는 상태가 될 거니까 25랑 5래요. 25랑 3 이런 녀석이 있겠죠? 그러면 20 곱하기 3이라는 녀석이 있으니까 5 곱하기 15로 보면 될 거고 여기 플러스 10이 있었으니까 플러스 15 주고 하나는 마이너스 5 주면 되겠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인수분해 해주니까 루트 3a에 마이너스 5가 되고 루트 3a에 플러스 15가 돼서 0 이상이 되는데 a는 길이였기 때문에 양수가 될 거니까 얘 기본적으로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끝났네? 그럼 이 친구만 0 이상이면 되잖아. a라는 친구는 루트 3분의 5보다 뭐 하기만 하면 되겠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끝났네. 자, 그러면은 결국 A의 최소값이 루트 3분의 5가 나온 거니까 이 자리에다 대입해주는 순간 X, Y에 뭐가 나오겠다? 최대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논리적인 오류 없이 가장 올바르게 푼 풀이가 되겠습니다. 납득이 가셨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X랑 Y랑 그냥 같을 때, 이럴 때 뭐 최소, 이럴 때 최대, 이래버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빨리 풀 수도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니까 반드시 산술기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 반대쪽,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의 반대쪽에 놓여있는 친구가 상수인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 요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납득이 가셨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처리하시면 될 거고요. 조금 더 엄밀하게 설명을 해보면 얘가 양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도 양수가 돼야 될 테니 여기 있는 친구도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도 0보다 크다를 처리하면 되는데 요 두 개의 범위는 A의 최소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A의 최대와 관련된 예의가 될 거니까 결국 답에는 이 친구가 사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납득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내신에서 혹시나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아니면 학교 프린트에서 학교 선생님께서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X는 Y랑 같을 때 최소라고 그냥 선언을 하고 넘어가시면 그거는 논리적으로 좀 부족한 풀이가 될 겁니다.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학교 선생님이 그러고 있는데 맨 뒤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아니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제발 예의를 갖추세요. 그건 몰라서 그렇게 하셨겠니? 자, 그래서 요게 풀이 과정이 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의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넘어갈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좀 자비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 출제자가 왜 그러면 그냥 같을 때라고 선언을 했어도 괜찮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선 지금 이 설명 딱 들으면 그냥 우리 아까 뒤에서 봤던 요게 빠른데요? 뭐 하지만 빨랐죠? 또 이딴 소리를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을 해도 다행히 틀리지는 않았는가? 이런 얘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왜 그런 거냐면 봐봐. 우리 아까 기하적으로 특수한 상태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노트 1 설명과 연계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A가 있고 B가 있고 자, C가 있는데 얘를 돌릴 거야. 그러면 얘를 돌렸을 때 이 그림이 다시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게 뭔 소리입니까? A라는 친구를 돌릴 때 이 세타도만큼 회전한다고 쳐봅시다. 자, 얘가 회전한 각도의 크기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불러볼게. 그러면 만약에 세타라는 친구가 몇 도가 되는 순간 120도가 되는 순간 다시 얘가 외심이었잖아. 다시 그럼 이렇게 있으면 얘가 120도란 말이야. 그러면 세타를 120도로 돌려주면 A가 C라는 점으로 이동할 거고 C라는 친구는 B로 갈 거고 B라는 친구는 다시 A로 갈 거니까 결국 이 친구는 뭔 소리가 될 거냐면 원상태로 회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원상태로 되돌아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120도일 때 다시 최초의 상황으로 돌아올 거니까 120도보다 클 때는 볼 필요가 없겠죠. 납득이 갔을까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를 찍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관찰 범위는 0도보다는 크고 120도보다는 작을 때만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또 생각해 볼까? 120도라며
그러면 이렇게 돌렸잖아. 그럼 내가 살짝 돌렸을 때, 이걸 또 살짝 돌렸을 때 그림 똑바로 그려야 되는데, 이쯤에 왔다고 칩시다. 뭐 얘를 P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요만큼 갔으니까 얘가 요만큼 갔다고 하자. 그럼 얘 Q야. 그럼 얘가 요만큼 갔으니까 얘가 R이야. 그러면 요렇게 생긴 그림이 주어졌을 때 요 그림은 한 번만 나오겠니? 아니면 또 나오겠니? 당연히 또 나올 거야. 그게 뭔 소리죠? 지금 여기 있는 빨간색만큼의 차이가 생긴 거 아니야? 근데 그 차이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각각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돌렸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요번에 어떨 수도 있냐면 얘를 좀 더 많이 돌려가지고 C에 가깝게 P를 만들어 보자고. 그러면 원의 생김새가 이렇게 고정돼 있을 거고 A, B, C는 또다시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을 텐데 요번엔 P라는 친구가 어디 와 있을 거냐면 이쯤에 와 있을 거란 얘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까요? 그럼 얘가 이쯤에 와 있으니까 뭐 Q는 이쯤에 와 있을 거야. 그러면 R은 요번엔 요쯤에 와 있을 거야. 그럼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그려져 있을 거라고. 당연히 얘도 정삼각형이 되겠죠? 그런데 요번에는 요 길이가 빨간색인 거야. 얘랑 크기가 똑같다고. 요 길이가 빨간색이고 요 길이가 빨간색이야. 그러면 이 상황과 이 상황은 사실 좌우 반전이 됐을 뿐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돌렸으면 요만큼 돌린 것과 사실은 상황이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보자. 그럼 요 친구를 선생님이 30도만큼 회전시킨 그림이라고 쳐볼게. 그럼 요 녀석은 몇 도 회전시켰을까? 얘는 시작에서 30도 회전시켰고 120도가 됐을 때 똑같다며. 그럼 얘는 몇 도 돌린 거야? 90도 돌렸을 때 상황과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30도만큼 돌렸을 때랑 90도만큼 돌렸을 때는 그 넓이의 값이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아까 2차 함수 본 것처럼 대칭적으로 놓인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30과 90이라는 상태는 위치만 다를 뿐 똑같다며. 그러면 우리한테 유일한 상황은 그럼 뭐가 되겠니? 유일한 상황은. 한 번만 나오는 건 어떻게 되겠니? 몇 도 돌리면 되니? 60도를 회전시킨 그림은 오직 한 번만 나오겠죠. 그러면 그 60도만큼 돌린 그림이라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요렇게 정삼각형이 있는데 60도만큼 돌린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요 호의 절반만큼 돌린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마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무슨 그림 마냥 요렇게 정반대로 뒤집혀 있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동의가 되시겠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친구는 요 호의 길이랑 요 호의 길이가 완벽하게 똑같은 상태가 될 거고 얘는 60도 돌렸으니까 똑같다며. 그럼 얘도 정삼각형, 얘도 정삼각형이 될 거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아지는 상태가 되고 바로 그래서 얘가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출제자께서 얘를 x라 두고 얘를 y라고 뒀을 때 x는 y일 때 답이다. 요렇게 선언을 했어도 문제의 구조 때문에 틀리지는 않았던 거라고. 납득이 가시겠죠?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저 풀이 자체는 올바른 풀이는 아니라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또 이상한 거 끌고 와가지고 막 설명을 또 3, 40분씩 이러지 마시고 요 얘기의 최종 결론 머릿속에서 복잡하다 이런 거 다 머릿속에 지워도 돼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우리가 절대부등식을 썼을 때 등호 성립 조건만 가지고서 무조건 최대 최소가 나온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의 반대쪽에는 반드시 상수가 참여해야 된다.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납득이 가셨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노트 5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학교 선생님께서 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를 사용을 하신다면 수업 중에 어떻게 해설하는지를 한 번 더 좀 유심히 관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납득이 가셨겠죠? 자, 다 되신 분들은 사실은 수업은 끝났는데 우리 다음 장에 있는 메모 페이지가 3개나 있을 거예요. 거기 여백에다가 최초에 했던 이론 설명을 이제 풀세트로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설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이제 메모 페이지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처음 이론 설명에서 얘기했던 이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구체화시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쩌고저쩌고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는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죠. 얘를 계속 쓰기는 귀찮으니까 우리 어쩌고라고 불러봅시다. 자, 이랬을 때 첫 단계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어쩌고저쩌고를 미지수로 표현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그걸 미지수로 표현할 때 출제자가 미지수를 주셨다면 그걸 쓰면 될 거고,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일변수로 표현이 가능했을 거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일변수 다항함수로 만드시면 되겠죠. 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는 뭐가 등장하겠다? 8R이 2차 함수가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미적분 1때는 어떤 게 등장할 거냐? 3차, 4차 그래프가 등장한다. 자, 요 얘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적분 1에 가서는 3,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이라는 게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2차 함수를 그린다 하더라도 항상 중학교 때랑 달라지는 게 뭐였었냐면 범위가 제한될 수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정한 그 미지수에 대한 범위도 체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1변수로 도저히 표현이 불가능해. 그럼 어쩔 수 없이 몇 변수가 된 거냐면 2변수가 된 건데 당연히 이 2변수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풀 수 있게끔 출제를 하겠죠? 그럼 첫 번째 옵션은 절대부등식을 사용하는 문제가 될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발문의 형태가 어쩌고저쩌고저쩌고일 때 갑자기 뭘 구하라고 할 거냐면 뭐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b분의 1의 제곱의 최소를 구하세요. 뭐 이런 문장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절대부등식을 쓰느냐 이런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절대부등식을 사용하는 문제라면 보시다시피 시계 형태에 있어서 특수성이 있을 거라고. 에서 스멜이 폴폴 올라올 거란 말이야. 그럼 산기를 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코시 슈바르트를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그것조차 아니었다고 치면은 해석기하로 번역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럼 해석기하로 번역된다면 문제가 어떻게 됐을 거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일 때 이미 많이 봤던 거. 뭐 예를 들면 a 더하기 3분의 b-2의 최대를 구하여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일 때 이때 a 빼기 2의 제곱에 b 플러스 3의 제곱의 최소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번에는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은 결국 해석하면 뭐니? 분수식인데 해석기하로 보니까 기울기의 최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러면 해석기하로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될 거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될 테니 오케이. 점에서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구나. 이런 식으로 다 시계 형태를 통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 설명은 끝났는데 중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친구들. 자, 소외시키면 안 되는 것들. 소외시키면 큰일 나는 개념.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가 될 거냐면 일단은 우리 판별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자, 판별식의 사용. 그래서 퓨어리즌 1에서부터 무슨 얘기했냐면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그럼 판별식의 적극적인 사용을 하려면 실수 조건이 등장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될 거냐? 우리 아까도 봤듯이 베스트 구문들은 굉장히 잘 봐야겠죠. 베스트 구문. A를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해서 B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큰 틀에서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는 역시 2차 함수가 8R로 출제가 될 건데 우리는 공통수학 2를 다루고 있으니까 공통수학 2에서는 주로 이쪽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비중은 저 녀석이 압도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녀석이야. 납득이 가시겠죠?